중년 여성들의 연애는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르다. 20대나 30대 초반처럼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대신 훨씬 더 은근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마음을 전한다. 그래서 많은 중년 남성들이 이런 신호들을 놓치곤 한다. 하지만 중년 여성들이 보내는 신호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다. 나이와 경험이 쌓인 만큼 더욱 정교하고 의미 있는 신호를 보낸다. 이런 신호들을 정확히 읽을 수 있다면 중년의 사랑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오늘은 중년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성에게만 보내는 특별한 신호들을 알아보자. 첫 번째 신호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의 표현이다. 중년 여성들은 좋아하는 남성의 건강과 안녕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서 진심 어린 걱정과 배려를 표현한다. 이런 관심은 다른 남성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특별한 것이다. 김 부장은 올해 49살이다. 작년에 아내와 이혼한 후 혼자 살고 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 씨는 45살로 역시 혼자 살고 있다. 처음에는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는 사이였지만 점차 친해졌다. 김 부장이 느낀 것은 박 씨의 세심한 배려였다. 김 부장이 감기에 걸렸다고 하니까 박 씨는 다음날 꿀차를 끓여서 가져다 주었다. 야근으로 피곤해 보인다고 하니까 비타민을 사다가 건네주기도 했다. 이런 배려는 단순한 이웃관계를 넘어선 특별한 관심이었다. 박 씨는 김 부장의 생활 패턴도 세심하게 관찰했다.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다. 김 부장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고생 많았다며 따뜻한 말을 건넸다. 주말에 혼자 있는 것 같으면 집에서 만든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다. 이런 관심은 절대 부담스럽지 않게 표현되었다. 자연스럽고 따뜻한 방식으로 배려를 보여주었다. 김 부장은 이런 세심함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느꼈다. 박 씨가 자신에게 보내는 관심이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중년 여성들의 이런 배려는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안정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된다. 그래서 좋아하는 남성의 건강과 생활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는다. 이런 관심은 진정한 애정의 표현이다. 두 번째 신호는 과거 이야기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다. 중년 여성들은 좋아하는 남성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한다. 특히 과거의 경험이나 추억을 공유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대화는 다른 사람들과는 나누지 않는 특별한 소통이다. 정 과장은 올해 52살이다. 최근에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여성과 가까워지고 있다. 그 여성은 최 씨로 48살이며 이혼 후 홀로 살고 있다. 미술 강의를 함께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정 과장이 놀란 것은 최 씨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었다.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학창시절, 군대 경험, 결혼 생활까지 모든 것에 관심을 보였다. 단순히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최 씨도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젊은 시절의 꿈과 좌절, 결혼 생활의 어려움, 이혼 과정의 힘든 점들을 이야기했다. 이런 깊은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과거의 상처를 공유하며 위로를 주고받기도 했다. 이런 대화는 매우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이었다. 최 씨는 다른 사람들과는 이런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오직 정 과장에게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이것은 특별한 신뢰와 애정의 표현이었다. 중년기에는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자산이다. 이런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싶다는 의미다. 중년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성에게만 이런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 번째 신호는 일상의 소소한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려는 노력이다. 중년 여성들은 좋아하는 남성과의 평범한 만남도 의미 있게 만들려고 한다. 작은 선물이나 정성스러운 준비를 통해 특별함을 연출한다. 이런 노력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서 나온다. 황 실장은 올해 48살이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자주 만나는 여성이 있다. 그 여성은 유 씨로 44살이며 근처 회사에 다니고 있다. 점심시간에 우연히 만나면서 알게 되어 가끔 함께 커피를 마신다. 유 씨는 황 실장과의 만남을 항상 특별하게 준비했다. 황 실장이 좋아한다고 한 디저트를 미리 주문해두기도 했다. 날씨가 추운 날에는 따뜻한 차를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황 실장의 취향을 기억해두었다가 관련된 이야기나 선물을 준비했다. 어느 날은 황 실장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니까 작은 화분을 사다가 건네주었다. 사무실에 두고 보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했다. 또 다른 날에는 황 실장이 좋아하는 작가의 새 책이 나왔다며 선물하기도 했다.
이런 선물들은 모두 황 실장을 위해 신중하게 선택된 것들이었다. 유 씨의 이런 정성은 절대 과하지 않았다.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진심이 느껴지는 적절한 선에서 이루어졌다. 황 실장은 이런 세심함 속에서 자신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느꼈다. 유 씨가 보내는 애정의 신호가 분명하게 전해졌다. 중년 여성들의 이런 배려는 경제적 여유와 삶의 지혜에서 나온다. 젊은 시절과 달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다. 작은 선물이나 정성스러운 준비를 통해 상대방에게 마음을 전한다. 이런 방식은 성숙한 사랑의 표현이다. 네 번째 신호는 미래에 대한 은근한 계획과 제안이다. 중년 여성들은 좋아하는 남성과 함께하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한다. 이런 제안들은 모두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 안 부장은 올해 53살이다.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친분을 쌓고 있다. 그 여성은 이 씨로 50살이며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다. 몇 달 동안 함께 산행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이 씨는 안 부장에게 다양한 제안을 하기 시작했다. 가을 단풍 구경을 위한 여행 계획을 함께 세우자고 했다. 겨울에는 온천 여행을 가면 어떨지 넌지시 이야기하기도 했다. 봄이 되면 꽃구경을 함께 하자는 제안도 했다. 더 나아가 이 씨는 안 부장의 취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했다. 안 부장이 사진 찍기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사진 전시회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요리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요리 강습을 함께 받아보자고 했다. 이런 제안들은 모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는 의미였다. 이 씨의 제안은 항상 자연스럽고 부담스럽지 않게 표현되었다. 강요하는 느낌이 아니라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안 부장이 거절해도 서운해하지 않고 이해한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배려 속에서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하게 전달되었다. 중년기의 연애에서 미래 계획은 매우 중요하다.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낼 동반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중년 여성들이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은 진지한 관계 발전을 원한다는 의미다. 다섯 번째 신호는 외모와 옷차림에 대한 특별한 신경이다. 중년 여성들은 좋아하는 남성을 만날 때 평소보다 더 많이 꾸민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지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달라진다.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외모에서 드러난다. 조 팀장은 올해 47살이다. 직장 근처 헬스장에서 만난 여성과 가까워지고 있다. 그 여성은 강 씨로 43살이며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다. 운동을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조 팀장이 느낀 것은 강 씨가 자신을 만날 때마다 달라진다는 점이었다. 처음 헬스장에서 만날 때는 단순한 운동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강 씨의 옷차림이 점점 세련되어졌다. 운동복도 더 예쁘고 몸매가 돋보이는 것으로 바뀌었다. 헬스장 밖에서 만날 때는 더욱 확연한 변화를 보였다. 커피를 마시러 갈 때도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나타났다.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새로운 향수 냄새도 났다. 조 팀장은 이런 변화 속에서 자신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느꼈다. 강 씨는 다른 운동 동료들과 만날 때는 이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오직 조 팀장과 함께할 때만 특별히 꾸미고 나타났다. 이것은 조 팀장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의 표현이었다. 중년 여성들에게 외모 관리는 쉽지 않은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몸매나 피부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이런 노력 자체가 깊은 애정의 표현이다. 여섯 번째 신호는 상대방 주변 사람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이다. 중년 여성들은 좋아하는 남성의 가족이나 친구들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현한다. 이것은 진지한 관계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의미다. 박 대표는 올해 48살이다. 중학생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최근에 아들 학원에서 만난 여성과 가까워지고 있다. 그 여성은 민 씨로 45살이며 역시 아이를 키우고 있다. 민 씨는 박 대표의 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아이의 성격이나 취미, 학교 생활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간식도 알아두었다가 가끔 챙겨주었다. 학원 행사가 있을 때도 박 대표와 함께 참석하자고 제안했다. 더 나아가 민 씨는 박 대표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건강은 어떠신지, 어디에서 사시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봤다. 명절 때는 어떻게 보내는지, 가족 모임은 자주 하는지도 궁금해했다. 이런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것이었다.
민 씨의 이런 관심은 매우 자연스럽게 표현되었다. 억지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알고 싶어 했다. 박 대표는 이런 태도에서 진지한 관계의 의도를 느꼈다. 민 씨가 자신의 가족까지 포함한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년기의 연애에서는 가족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중년 여성이 상대방의 가족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다. 7번째 신호는 감정적 지지와 위로의 표현이다. 중년 여성들은 좋아하는 남성이 힘들어할 때 특별한 위로를 해준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진심 어린 공감과 격려를 보낸다. 이런 정서적 지원은 깊은 사랑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한 과장은 올해 50살이다. 최근에 회사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구조 조정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고 미래가 불안하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성 동료 서대리가 큰 힘이 되고 있다. 서대리는 46살로 한 과장보다 4살 어리다. 한 과장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각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단순히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했다. 퇴근 후에 따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했다. 서대리는 한 과장의 감정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봤다. 우울해 보이는 날에는 좋아하는 음료를 사다가 건네주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으면 산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주말에도 안부 메시지를 보내며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했다. 이런 관심은 동료로서의 걱정을 넘어선 것이었다. 서대리는 한 과장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걱정했다. 한 과장이 웃을 때까지 계속 격려하고 지지해 주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은 특별한 애정에서 나온 것이었다. 중년기에는 인생의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족 문제 등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긴다. 이럴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큰 힘이 된다. 중년 여성들의 이런 정서적 지원은 깊은 사랑의 표현이다. 8번째 신호는 상대방의 의견과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다. 중년 여성들은 좋아하는 남성의 판단력과 경험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져지기 쉽지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달라진다. 상대방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따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부장은 올해 48살이다. 취미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친분을 쌓고 있다. 그 여성은 윤 씨로 44살이며 전문직 여성이다. 독서 모임에서 만나 몇 달 동안 함께 활동하고 있다. 윤 씨는 평소 자신의 의견이 분명한 여성이었다. 다른 사람들과 토론할 때도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펼쳤다. 하지만 이 부장과 이야기할 때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 부장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책을 선정할 때도 윤 씨는 이 부장의 취향을 고려했다. 이 부장이 역사책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역사 관련 서적을 추천했다. 모임 장소를 정할 때도 이 부장이 접근하기 쉬운 곳을 먼저 제안했다. 이런 배려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윤 씨는 이 부장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하기도 했다. 개인적인 고민이 있을 때 이 부장의 의견을 물어봤다. 이 부장의 인생 경험과 지혜를 높이 평가한다는 표현을 자주 했다. 이런 존중하는 태도는 특별한 신뢰와 애정의 표현이었다. 중년 여성들은 대부분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과 판단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기꺼이 그 고집을 내려놓는다. 상대방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결정하려고 한다. 이것은 진정한 파트너십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을 해석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모든 친절과 관심이 연애 감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년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배려심이 많고 성숙한 사고를 갖고 있다. 단순한 친분이나 동료애로도 많은 관심을 보일 수 있다. 진짜 연애 감정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일관성과 지속성을 보는 것이다.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심인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비교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특별히 자신에게만 보이는 태도인지 확인해야 한다. 상황과 맥락도 고려해야 한다. 직장 동료라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관심일 수도 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서 동질감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정확한 신호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중년 여성들의 연애 신호는 개인차가 크다. 성격이 적극적인 여성과 내성적인 여성의 표현 방식이 다르다. 사회적 지위나 경험에 따라서도 신호의 강도와 방식이 달라진다. 이런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직접적인 소통이다. 신호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
중년기의 연애는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더욱 직접적일 필요가 있다. 용기를 내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중년 여성들의 사랑은 젊은 시절과는 다른 깊이와 성숙함을 갖고 있다.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로 더욱 진실하고 깊은 사랑을 한다. 이들의 신호를 정확히 읽고 적절히 반응한다면 아름다운 사랑을 만날 수 있다. 중년의 사랑은 인생 후반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선물이다.